여러분은 혹시 물가 근처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갑작스럽게 차가운 기운이 몰려오거나 수채구멍 같은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르거나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을 말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죽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물속에 머무는 영적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바로 물귀신, 수살귀라고 불리는 존재들 말입니다. 오늘은 물귀신의 정체와 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나 예시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며 제대로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귀신, 즉 수살귀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영혼이 물가에 머물면서 산 사람을 해치는 존재입니다. 한자로는 수삭이나 수살귀라고 쓰며 무속에서는 처녀 귀신과 함께 가장 두려워하는 귀신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죽음의 순간이 영혼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익사할 때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 그 절망적인 상황이 습이라는 형태로 영혼에 새겨져 계속해서 그 상황을 반복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귀신이 산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물귀신은 대체로 처녀 귀신과 같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피부가 매우 창백하고 퉁퉁 부어버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물과 여성이 모두 음기를 상징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남성 물귀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귀신을 감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썩은 하수구나 썩은 물냄새, 즉 수채구멍 같은 강한 악취입니다. 또한 퉁퉁 부은 얼굴로 젖은 채 물을 뚝뚝 흘리는 형상의 환영을 보기도 합니다. 물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고 접근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작정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노리기 때문입니다. 첫째, 영매 체질이거나 심정이 열린 사람들이 주요 표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에너지에 민감하여 물귀신의 접근을 더 쉽게 허용하게 됩니다. 둘째, 기가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위험합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질병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영적 보호막이 약해져 물귀신의 침입을 받기 쉽습니다. 물귀신의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홀리명의 경우 순간적으로 의식이 흐려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발길이 물가로 향하게 됩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사자는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강제형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마치 수초에 감긴 듯하거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물리적 체감과 함께 억지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저항하려 하지만 어떤 강한 힘에 의해 조종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물귀신의 실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동강에서 일어난 익사 사건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강가에서 캠핑을 하던 중 한 남성이 혼자 수영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텐트를 설치하는 동안 그는 도움을 주지 않고 홀로 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안 좋은 느낌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몇 시간 후 소방서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남성은 물에 빠져 사망했고 발견된 지점은 수 킬로미터 하류였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는 수영 실력과 관계없이 표적이 되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저수지에서의 밤낚시 후 빙의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얼마 후 어지럼증과 구역질, 복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낚싯지가 두세 개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강한 오한이 시작되어 서둘러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후부터 전신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촉각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이 증상은 점점 심해져서 결국 낚시 바늘을 머리에 꽂는 강박적 행위까지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에서 죽은 영혼도 생전의 낚시꾼이었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생전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름밤 강가에서 잠들었다가 급성 빙의를 당한 사례입니다. 더위를 식히려고 집 앞 강에 나가 잠시 쉬다가 잠들었는데
깨어난 후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급성 빙의는 들어오자마자 증상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 대응이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대기업 부사장 아들의 사례입니다. 강원도 유명 콘도에서 놀고 집에 돌아온 후 새벽마다 부모 침실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방 벽에서 손과 얼굴이 나온다며 극심한 공포를 호소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직감적으로 영적 문제임을 알아차리고 빠른 조치를 취해 호전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강한 정신력이 있으면 면역이 된다는 통념이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기가 강하면 더 강한 존재가 맞춰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귀신에 의한 빙의는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과 대응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성 빙의는 영적 존재가 들어오자마자 이상 행동, 감정 폭발, 인격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증상이 즉시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초기 대응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분에서 20분 만에 해결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반면 만성 빙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동화되어 가는 형태입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변화를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서서히 몸과 마음을 점령해 나가다가 말기에 이르면 귀신이 자신감을 갖고 직접적으로 목소리나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만성 빙의는 빙의된 기간만큼 떼어내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케이스도 있어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귀신의 서식지와 활동 패턴을 이해하면 위험한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물귀신은 음기를 타고난 존재인데 음의 성질, 그 자체인 물에서는 땅 위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집니다. 특히 물과 산이 만나는 지형인 저수지, 강, 계곡 등에서 수의 기운을 좋아하는 영적 존재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시간대와 환경적 조건도 중요합니다. 귀신의 시간이라는 자시부터 축시까지는 절대 물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즉, 저녁과 밤 시간, 특히 비가 오는 날이나 안개가 낀 날에는 물귀신의 출몰과 현현이 쉬워집니다. 이는 공기 중에 수분 입자에 파장을 실어 형상화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낮에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존재는 영역이 매우 강한 경우입니다. 실내에서 물귀신이 현현하는 경우에는 집 한가운데보다는 모서리나 각진 곳처럼 기운이 응집되기 쉬운 자리를 선호합니다. 물귀신이 왜 굳이 산 사람의 몸에 들어오려 하는지 이해하면 그들의 행동 패턴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육신 상실로 인한 결핍입니다. 죽은 후에는 사물의 촉감이나 무게감, 온기를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감각의 상실은 영혼에게 극심한 절망과 답답함을 안겨줍니다. 인간의 몸은 이런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물귀신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면역 체계와 호르몬, 신경계를 교란시켜 체질을 자신에게 맞게 바꿔나갑니다. 그리고 양기와 음식, 감각을 공유하면서 살아있는 느낌을 충족시킵니다. 문제는 이탈의 어려움입니다. 일단 연기, 즉 연기의 연결망을 촘촘히 깔아 자리를 잡으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강한 충격을 가해 튕겨내듯 분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귀신의 접근이나 빙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후각적 신호로는 이유 없이 수채구멍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입니다. 이는 물귀신의 가장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신체 감각면에서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복시 현상, 오한이 나타납니다. 특히 전신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촉각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신적, 행동적 변화로는 판단력 혼미, 가족을 못 알아보는 증상, 밤에 혼자 잠들지 못하는 극심한 공포감 등이 있습니다. 환경적 현상으로는 벽이나 어둠의 모서리에서 손이나 얼굴이 나오는 환영이나 환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물가에서는 수초에 걸린 느낌이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 등 비정상적인 당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귀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물가나 계곡, 산 등 자연 공간에 들어설 때는 반드시 마음속으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이곳의 주인 되시는 영혼들께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허락에 감사드립니다와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예의는 영적 존재들과의 마찰을 피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최고다, 마음껏 누릴 권리가 있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런 태도는 영적 존재들의 분노를 사서 사건을 부를 수 있습니다. 환경 선택도 중요합니다. 야심한 밤, 안개가 낀 날, 비가 오는 날의 물과 체류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물놀이나 낚시 등은 혼자보다는 동행과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몸 상태 관리 면에서는 더위나 탈수 등으로 기가 약해지는 상황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영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영적 보호막도 함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즉시 장소를 이탈하십시오. 물가나 모서리, 어두운 공간 등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젖은 옷은 즉시 갈아입고 체온을 유지하십시오. 차가운 기운은 음기를 끌어들이기 쉽습니다. 셋째, 호흡을 안정시키고 기도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혀 홀림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넷째, 동행이나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혼자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증상이 반복되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심리적 문제로만 단정하기 전에 영적 상담을 포함한 다각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만성 빙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기일수록 떼어내기 쉽다는 점을 기억하고 지체하지 마십시오. 무속 신앙에서는 물에 빠진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넋거리라는 의식을 합니다. 유기 그릇에 햅쌀을 가득 담고 정결한 천에 돌돌 묶어 던진 후 나중에 건져내서 안에 손톱이나 머리카락, 이빨까지 생전 익사자의 체조직이 나오면 넋을 건져 올리는 데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음기가 너무 강력해서 물귀신 자체를 퇴마할 수도 없어 의뢰인의 넋만 건져 올려 천도제를 지내주거나 위령제 정도나 지내주는 것이 고작이라고 무속인들은 말합니다. 이는 물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 이론도 물귀신 대응에 활용됩니다. 오행의 기운 중 상생과 상극을 이용해 물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의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며 상생은 하나의 요소가 다음번 순서의 요소를 촉진하고 자생하며 조장하는 것이고 상극은 하나의 요소가 다른 요소를 제약하거나 억제하는 것입니다. 물귀신은 수에 해당하므로 토가 수를 극하는 원리를 이용하거나 금이 수를 생하는 상생관계를 활용해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물귀신 현상을 바라보는 현대적 시각은 과학과 전통 지혜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무조건 미신으로 치부하거나 반대로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자체를 인정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력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겪는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2차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강한 사람은 안 붙는다는 통념도 틀렸습니다. 오히려 강하면 더 강한 존재가 맞춰 온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과학과 미신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고 작용하는 것은 작용한다는 상대성의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우주에는 밝음과 어둠, 물질과 비물질이 공존하며 이는 현대 물리학의 블랙홀과 화이트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물귀신, 수살귀는 우리 주변에 실존하는 영적 현상입니다. 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자연에 대한 겸손한 태도, 적절한 예의, 몸과 마음의 건강 관리가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 됩니다. 또한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족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해결이 쉬워진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적절한 대비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가에 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곳의 주인 되시는 영혼들께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허락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작은 예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물귀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